안녕하세요. 저는 2조 발표자 고예경입니다. 저희 팀은 1학기 때 처음 코드를 접한 이후 6개월이 지난 지금, 코드에 대한 단순한 접근을 넘어서서 처음보다 깔끔한 코드를 위하여 고민하였는데요. 그중 간단하지만 코드의 대부분인 흐름 처리 제어 구문 중 if, for, while의 효율적인 사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기초 프로그래밍, 심화 프로그래밍, 그리고 이번 강의까지 저희는 여러 번에 걸쳐 if, for, while의 흐름 처리 제어문에 대해 간단히 배웠고 과제에서 꽤 자주 사용했습니다. if문은 조건에 따라 참과 거짓을 판별하고 싶을 때 사용했었고 for문은 순차적으로 반복시킬 때 사용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while문은 for와 달리 특정 조건을 걸고 반복시킬 때 사용했었죠. 하지만 이 구문들이 왜 생겼고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해 자세히 배웠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if문은 왜 생긴 것일까? 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if문에 대해 파헤쳐본 후 if, for, while 각각의 제어문들의 특성과 활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종적으로는 더 좋은 코드를 쓰기 위해 흐름 처리 제어문들을 언제, 어떻게, 어디서 잘 써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셈블리어는 아주 원시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원시어에는 if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먼저 어셈블리어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 어셈블리어로 표현된 if문의 구조와 형태를 뜯어보며 if문이 필요한 이유를 함께 알아봅시다.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와 1대1 대응이 되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저급 언어입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CPU에는 해당 프로세서에 명령을 내리기 위한 고유의 명령어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 명령어들을 기계어라고 합니다. 기계어는 010100과 같이 기계마다 규약된 숫자들의 규칙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인간이 기계어로 바로 프로그래밍 하기에는 매우 난해하겠죠. 그래서 가독성이 떨어지는 숫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기계어와 1대1 대응하는 언어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어셈블리 언어입니다. C와 CPP에서는 실행 파일을 만드는 과정에서 어셈블리어로 코드를 변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순서도를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컴파일 단계에서 C, CPP 언어 코드가 어셈블리로 변환이 되고 이 어셈블리어로 변환된 코드는 다시 어셈블러를 거치며 기계어로 변환이 되면서 최종 실행이 됩니다. 따라서 어셈블리 코드를 보면 if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있겠죠. 참고로 어셈블리어는 CPU에 따라 문법을 다르게 사용하는데 인텔 문법과 AT&T 문법이 존재하며 이번 발표에서는 AT&T 문법을 사용한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설명에 따라 함께 눈으로 순서를 훑어보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니까 집중해주세요. 간단한 C 언어 if문을 어셈블리어 코드와 비교하며 본격적으로 if문의 구조와 실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셈블리어의 간단한 명령어를 알아보겠습니다. move L은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뜻이고 compare L은 두 개를 비교합니다. JLE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으면 점프하라는 뜻이고 JG는 그와 반대입니다. 점프는 무조건 분기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에서는 X를 아래와 같이 표기합니다. 어셈블리어 사진의 번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X가 0보다 클 때를 살펴보겠습니다. X가 0보다 큰 경우 코드에서는 2번 플러스 경우의 처리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1번째 줄 5번 코드 블록으로 넘어가서 if문 뒤에 코드를 실행합니다.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먼저 1번 코드 블록을 실행하여 X값을 비교한 후에 X가 0 이하일 때 2블록으로 점프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 4번에 2블록으로 넘어갔다가 6번에서 마이너스인 경우를 처리 진행합니다. 이후 7번의 명령문에 따라 5블록으로 점프한 후에 5블록에서 if문 뒤에 코드를 실행합니다. X가 0인 경우에는 X가 0보다 작을 때와 동일하게 1번 코드 블록을 실행하여 X가 0 이하일 때 2블록으로 점프한다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 4번의 2블록으로 넘어갔다가 5번 코드 블록을 실행시켜서 X값을 비교하여 X가 0 이상일 때 4블록으로 점프한다는 명령을 수행합니다. X값이 0과 동일하므로 8번 4블록으로 넘어가서 9번 0일 경우를 처리를 진행합니다.
조건이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를 분리하는 패턴은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정말 자주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보다 읽기 쉬운 형태로 쓰기 위해 바로 if else 구문이 도입된 거죠. 여기서 살짝 역사 이야기를 해보자면 1960년대 후반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보다 편하게 쓰고 읽을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자는 흐름이 생겨났습니다. 이 흐름을 타고 구조화 프로그래밍이 탄생했는데요. 앞으로 알아볼 for, while 구문들 역시 구문 규칙을 도입한 덕에 한두 줄의 코드만으로 복잡하고 긴 어셈블리어로 된 흐름 처리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인데요. 이제 CPP의 처리 흐름 제어문들을 살펴보면서 무엇이 편해졌는지, 이 편리함을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 각 구문들의 특징을 확인해보며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if문입니다. if문은 참과 거짓의 경우를 분배하는 패턴이라고 했었죠. if문은 조건문으로 조건에 맞으면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예시 코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하나의 조건에 대한 참과 거짓만이 아니라 병렬적으로 배치하여 D의 결과가 0보다 큰 경우, 0인 경우, 0보다 작은 경우로 2개 이상의 경우로 나누어 코드의 흐름을 분배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볼까요? 만약 0부터 5까지의 정수를 순서대로 자동 출력하고 싶은 상황에서 if문만을 사용하게 되면 아주 이렇게 황당한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정한 코드를 지정한 번째 수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하는 구문이 필요해졌습니다. 포문은 지정한 코드를 일정한 수만큼 반복하며 이 반복은 지정한 만큼 강제적으로 n번 반복됩니다. 즉 횟수 조건을 가진 반복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아까 0부터 5까지를 출력하는 코드를 for문으로 작성하면 이렇게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for 옆에 expression에서 알 수 있듯이 0부터 6보다 작은 정수, 즉 5까지의 정수를 1씩 증가시켜가며 차례대로 0, 1, 2, 3, 4, 5를 출력합니다. 포문은 이렇게 순서대로 강제적으로 스테이트먼트를 반복시키는 흐름 처리 제어 구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아이템에 접근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면 이렇게 array out과 array in 배열의 인덱스를 i라는 변수를 부여하여 포문으로 i에서 0부터 n-1까지의 정수를 하나씩 넣으면서 n개의 아이템들을 순서대로 꺼내고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저희 객부 첫 번째 코드 포스트 과제에 가장 큰 숫자 찾기 함수를 가져온 건데요. 이 코드에서는 포문을 이용하여 array 배열 안에 아이템들을 인덱스 0번부터 입력받은 n번까지 모두 하나씩 꺼내서 맥스 밸류와 비교합니다. 이때 if문을 함께 사용해주면 어떤 집합에서 객체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if문에 넣어 거르는 데이터 거름망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면 포문은 주어진 횟수만큼은 무조건 반복합니다. 그런데 특정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만 계속 반복시키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도입된 구문이 바로 while문입니다. while문은 조건이 참일 때까지 스테이트먼트를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if와 같은 조건문과 반복의 기능이 합쳐진 처리 흐름 제어문인 거죠. 다시 while문을 이용하여 0부터 5까지를 출력하는 구문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건문이라는 점에서 if를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if문은 각각 질문에 예, 아니오로 답하는 조건이 읽기 편하게 직관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while문은 하나의 조건이 부각되어서 굉장히 명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건식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if문과 비교가 가능한데요. 다만 if문과 while문은 근본적으로 다른 구문입니다. if문은 코드 안에서 참일 때만 딱 한 번 실행됩니다. while문은 루프 형태로 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실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죠.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while문은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다시 되돌아가는 화살표가 존재하지만 if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if문으로 된 코드에 for문으로 반복시켜주는 기능을 더해서 while문처럼 되돌아가는 화살표를 im으로 만들어준다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무한 루프를 for문으로 표현한 코드인데요. 위 코드에서도 알 수 있듯이
while문은 반복되는 if를 읽기 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서 while문은 조건이 참일 때까지 스테이트먼트를 반복해서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과제 1의 코드, 왼쪽 코드를 while문 그대로 옮기면 오른쪽과 같이 나타내 볼 수 있는데요. 대신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기존의 for if 코드에서는 어레이를 0부터 n까지의 인덱스를 전부 훑었다면 while에서는 어레이가 max value보다 큰 조건이 충족되면 뒤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대로 코드가 끝나버립니다. 다시 while문은 조건이 참일 때까지 스테이트먼트를 반복해서 실행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조건을 잘못 세웠을 경우에는 무한 루프에 빠질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비컴의 모자이크 만들기 과제 코드의 마지막 while문을 수정해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시나요? 왼쪽의 코드로 짜여진 해당 과제에서는 255 밝기에 해당하는 조각을 찾지 못하고 while문에 의해 계속해서 1을 더해 나가다가 프로그래밍이 무한 루프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for문과 if문을 적절히 이용해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죠. 이렇게 저희는 while문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에 두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반복문 안에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while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만약 반복문이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들어있는 while문 하나만 종료시키기 때문에 쌓여있는 반복문을 중지시키려면 반복문에 라벨을 붙이고 브레이크 라벨 이름 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복되는 횟수를 확실히 알거나 제한을 하고 싶을 때 for를 쓰고 모르면 while을 쓰는 쪽을 추천합니다. for문은 마지막을 정하기 때문에 반복문을 빠져나가기 쉽지만 while은 특정 조건이 거짓이 되어야 반복문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조건을 잘못 세우면 비컴 과제의 예시처럼 자칫하면 무한반복의 늪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for와 if를 적절히 잘 섞어서 활용한다면 좋은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를 풀며 코딩 연습을 할 수 있는 백준이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온 옥상 정원 꾸미기라는 문제인데요. 왼쪽의 문제처럼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도 for if를 잘 구성한다면 간단히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상황에서는 while문이 훨씬 간단하면서도 강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니까 경우에 맞게 잘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이렇게 if, for, while 처리 흐름 제어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코드를 쓸 수 있을지 감이 잡히시나요? 저희는 이번 경험을 통하여 버려지는 횟수 없이 조금 더 명료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여러분께도 평소에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